당신의 위대한 스타트를 응원합니다. 정확하고 살아있는 법률, 세무, 특허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맞춤형 통합 서비스 로핏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사자들의 상큼한 방송 스타사자 지금 시작합니다. 잘하시는데요? 그래요? 좋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타사자 11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로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안전한 성장을 돕는 진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을 싫어하는 딴지 세무사 장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도전을 좋아하는 변리사 초리입니다. 도전을 조리하는이라고 할 뻔했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콘텐츠 제작을 좋아하는 프로듀서 최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타사자 저희 11회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방송 녹음일 기준으로는 이제 막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왔습니다. 다들 어떻게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나요? 좀 요새 은근히 선타전 느낌이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요새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때는 그냥 밖에 안 나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애들 있는 친구를 초대해서 그냥 집에서 놀았어요. 또 또래 아이가 있는 친구분들을 초대해서. 네, 대신에 이제 그 전에 멀리는 안 가고 근처에 이제 대형 마트를 가가지고 그 평소에는 잘 안 먹는 좀 비싼 것들 있잖아요. 그게 뭐 샤인 머스켓 막 그따위 있는데 한 송이에 10,000원이에요 그거. 세 송이 샀는데 거의 30,000원 가까이 나와. 그 비싼 포도. 샤인 머스켓 모르세요 변호사님? 표정 뭐예요? 너 그런 것도 몰라? 약간 이런 표정이야. 저도 들어봤어요. 먹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들어본 거 아니에요? 들어본 거. 손으로 들어봤다고. 마트 들어봤다고. 들어봤는데 내려놔. 아니 저 이번에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전 개취 아니 취저. 진짜. 그래서 그 샤인머스켓과 뭐 와인, 안심 스테이크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평소에 손 안 대던 물품들을 잘 안 되던 가성비 없는 물품들을 한번 좀 자그마한 사치를 부려서 집에서 그냥 그렇게.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이 있으니까. 세무사님도 아이 있으시잖아요. 전 그래서 타임스퀘어 갔어요. 사람 엄청 많지 않나요? 아니, 타임스퀘어 간다는 사람 되게 많았던데 내 주위에. 타임스퀘어가 그쵸, 평소에도 잘 안 가는데 네. 왜냐면 이제 인천에서 가기에는 좀 차도 많이 막히고 주차도 힘드니까. 영등포인가요? 네. 근데 또 연말을 느끼려면 대형몰을 가야 그렇긴 하죠. 또 트리도 있고 캐롤송도 듣고 사람도 느끼고. 거기 애들 놀기도 되게 잘 해놨다면서요. 이번에 공연도 한다던데 그 안에서. 포토존을 여러 개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줄 서가지고 사진 찍더라고요. 좀 나름 괜찮았어요. 기대를 전혀 안 했어가지고. 엘사 옷 입고 갔나요? 세무사님이? 얼어주고. 세무사님이 엘사 옷을 입었다고? 얼어주고. 그런 취미가 있었는지 몰랐네. 정말. 정말 레디꼬네요 진짜. 아니 순간 상상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웃기겠다. 한번 입혀드리겠습니다. 포토샵으로. 끔찍한데요. 이번 썸네일을 갖다가. 변호사님 뭐 특별히 선탄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가족과 함께 보냈는데 저희는 강원도 갔다 왔어요. 강원도 갔다 왔는데 뭐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잘 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2부 때 갔다 오셨어요? 강원도? 아니 2부 전날. 전날? 저도 그때 강원도 갔다 왔는데. 그때 갔다 오셨어요? 저 조금 위쪽으로 네네. 속초 쪽으로. 네. 저희도 속초. 어롯데리 리조트. 네. 그쪽으로 어디였지? 전 양양 쪽, 속초 밑에 양양 쪽 해가지고. 강원도는 근데 사실 좀 자주 가요. 왜냐면 가족들이 가기가 되게 편해요. 왜냐면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그냥 운전만 하고 근데 별로 느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옛날에 그 제대한 해에 자전거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서 친구 놈이랑 해가지고 그때 강원도로 가서 진고개라는 걸 넘었었어요. 자전거로요? 네네네. 거의 끌고 갔죠 뭐. 근데 그때 해발이 960m인데 이번에 우연히 거기 또 지나게 된 거예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몇 년 만에 다시 똑같은 자리 사진도 찍고 막 그때 자전거 타고 찍었던 사진을 막 지금 다시 찍고 막 그랬던
걸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네. 그렇네요. 우울하네. 왠지 왜 그래요? 뭔가 좀 더 이렇게 막 벨소리 들리고 이래야 되는데. 아유, 이게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거는 없어진 것 같아요. 약간 왜냐면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11월 달부터 엄청 막 설레고 막 이랬던 그쵸, 기억들이 네. 이제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저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사회적으로 진짜로 그런 건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근데 확실히 90년대나 2000년대에 비하면 덜한 것 같긴 하거든요. 맞지. 좀 약간 흥청망청 한 것도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맞죠. 우리의 고유 경기가 안 문화가 좋아서. 네 어쨌든 네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저희 녹음하러 또 올해 마지막 녹음이 될 네, 텐데 네. 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타트자 11엔 드디어 다시 한번 돌아오셨습니다. 예, 제가 돌아왔죠. 세금을 싫어하시지만 세무사이신 장단지 세무사님의 기대되네요. 방송 아주 정말 시작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서는 저희가 이제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또 법인 사업자 전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었고 이번에 세무사님 어떤 주제를 좀 가지고 오셨는지요? 한번 오늘 주제 소개를 한번 간단히 한번 줄 수 있을까요? 저번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라는 사업자의 유형 중 하나였다면 유형, 네. 이번에도 사업자의 유형 중 하나인 과세 사업자냐 면세 사업자냐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업자의 유형 2탄인 셈이군요. 그러면은. 그렇죠. 다음 또 3탄도 있고요. 이거 시리즈물이었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방송을 한번 사업자 유형이고 첫 번째로는 이제 오늘 11회에서는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일단 왠지 면세하면 좋은 것 같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맞아요. 좋은 거죠. 그런 이제 그런 느낌도 일반적으로 갖고 있긴 한데 과연 이제 세법적으로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어떻게 다른지 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우리 예전에 변호사님의 비즈니스 모델 적법성 검토도 한 적이 있었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때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어떻게 또 접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은 그래서 첫 번째 이 엄청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연이 와 있죠. 네.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에 계신 우리 김 대표님께서 우리 세무사님께 또 사연을 하나 보내가지고 완주에서 김도 아니고 우유를 완도구나. 네, 아이고 그럼요. 네. 제가 제 본관이거든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네, 제가 사연을 한번 읽고 한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 내용을 한번 하나씩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이 계십니다. 김 대표님은 우유를 대량으로 매입해가지고 여러 소매점에 판매를 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사업장으로 사용할 장소에 임대차 계약도 체결을 하셨고, 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세무서로 방문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업종 도매, 업태 우유, 여기까지는 되게 쉬웠어요. 되게 좋고 이제 세무공무원에 제출했더니 세무공무원께서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 중 어떤 유형인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치겠는 거죠. 사업자는 이제 여기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걸 미처 모르셨던 거죠, 김 대표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무사님께 이게 뭐냐고 이제 여쭤보시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럼 세무사 일단 각각에 대한 개념부터 살짝 정리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크게는 이제 사업자는 이제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냐, 되지 않느냐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즉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고 세법에 따라져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유형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세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면세 사업자로 선택하고 싶으신 사업자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 아무래도 세금이 이제 적게 내는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고 사업자가 본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품목이라든가 사업이 어떤 거냐에 따라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사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앞에 부가가치세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봐도 그렇게 인식해도 무방하겠네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그렇죠. 부가가치세 저희가 문제사업자. 지금 모든 재화나 용역에는 공급가액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10%가 더 붙는 거고 공급가액의 10%가 네, 면세 같은 경우는 그게 없는 거죠. 그 부분이. 그 10%만큼이 없는 게 면세. 네, 그래서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면세품이 더 싸죠. 아무래도. 싸다고 하는 좀 이상해요. 저렴하죠. 앞에 표현이 좀 저렴했네요. 네. 싸다가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최종 소비자에게는 그런 10%만큼의 부가가치세가 없는, 부담이 없는 채로 오니까 좀 더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자, 그럼 이것들은 이제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한번 바라보게 될 것 같거든요. 예. 자, 첫 번째 그러면은 과세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이제 면세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제외한 모든 대상은 이제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정적으로 면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이제 볼 수 있으신 게 농축산 임산물 맞죠? 농축수 임산물. 농축수 임산물. 그다음에 의료, 네. 교육, 수돗물, 연탄, 버스, 지하철 같이 생활에 꼭 필요한 항목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또 저렴하다는 말씀이네요. 절약적으로 이거를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요. 아무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이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주로 생필품 관련해서 면세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약간 정책적인 목적도 여기에 있겠네요. 그러면은. 예,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게 이게 아마 1970년대인가 해서 옛날 과거에 지금 되어져 있던 것들이라서 지금 흔히 수돗물 같은 경우는 면세인데 네. 전기는 과세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전기를 쓰는 분들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오. 그럼 다시 그 면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일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기재부도 딱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네. 이건 저희 방송의 공식적 의견이 아니며 세무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면서 사랑합니다, 기자님. 네, 세무사님 국회의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시점에 많이 정해져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도 과세예요. 그래서 비행기 과세일 것 같은데? 과세라니까요. 비행기 타는 거야. 타는 탑승행위. 거, 네, 타는 거. 비행기 사고 파는 거 말고. 무슨 말씀하시죠? 네네. 어쨌든간에 우리가 생필품이라 흔히 표현을 했는데 네. 진짜 일반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없으면 안 되고 조금 더 최대한 싸게 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면세 대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거 빼고는 다 과세다라고 유지가 네,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편리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김 대표님 하시는 사업은 이게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그러면은 지금 우유를 네네네 우유를 매입해서 소매점에 판매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네, 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흰 우유가 있고 그다음에 초코 우유, 뭐 딸기 우유 같이 이제 색깔 우유가 있어요. 그래서 흰 우유는 면세고 색깔 우유는 과세. 진짜로요?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색깔 우유가 좀 더 비싼 거예요? 글쎄요. 색깔 값이 아닐까요? 그냥? 색깔 값이 보통 조금 더 비싸던데 한 50원? 그쵸, 비싸요. 아무래도 이제 색깔 그 색소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 김 대표님 어. 김 대표님 하시는 사업이 흰 우유만 공급한다라고 그러면 면세 사업이 되는 거. 그렇죠. 가능하죠. 네. 아. 왜냐면 도소매 하시는 그러니까 도매 하시는 그러니까 우유 도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급식 우유 같은 네, 경우에는 급식 우유. 급식 우유는 대부분 흰 우유가 많이 들어가서 네. 아예 그것만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그때는 면세 사업자 하시는 거고,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색깔우유라든가 뭐 흔히 무슨 유업에 따르면은 이제 뭐 악마 유혹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같이 취급하시니까 이제 과세 사업자로 이제 내게 돼 있죠. 겸업이죠, 겸업. 겸업이 되는 거고. 네. 이거 재밌네. 왜냐면 저희가 이거 수험생 때 이제 요 부분을 부가가치세 면세 요거를 설명하는데 꼭 그 선생님이 그 바나나 단지 우유 가지고 이거를 설명해줬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인상이 깊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요것도 저를 써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거를 예전에 공부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선생님이 항상 예로 들었던 게 신문이었거든요. 신문도 맞죠. 네, 그렇죠. 신문도 면세인데 신문에 있는 광고는 또 과세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단편적으로 안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확신하면 안 되겠네.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게요. 예, 생각지 못하게 나는 면세라고 생각했는데 과세인 것들도 많아서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어떻게 보면 뒤에도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건데 김치가 좀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김치를 그냥 담가서 벌크라고 하죠. 네네.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반찬 가게처럼 팔면 면세인데 저희 뭐 종갓집 이렇게 해서 포장돼서 나오잖아요. 낱개로. 네네. 요건 과세예요. 네.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어떻게 보면은 원칙상 법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화학적 물리적인 그 작용을
가했느냐 안 가했느냐가 있는 건데 약간 저도 약간 포장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까지는. 이런 거는 이제 그 예를 들어 헬스케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의료나 교육 쪽을 건드리게 되면 다 과세, 그러니까 면세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업이 주로 하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의료가 들어갔다 해서 교육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면세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의료랑 교육이라는 걸 아이템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단순 의료 교육이 아니니까. 너무 큰 카테고리군요. 그냥 의료,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예.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그렇죠. 모델인지. 실제 하는 사업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이거를 어떻게든 면세로 할 수 있다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사업자분들에게는 유리하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이 가격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되게 메리트가 있거든요. 100만 원짜리면 10만 원이 빠지니까. 그럼 김 대표님 같은 케이스에서 내가 본인이 과세 사업자인지 면세 사업자인지를 판단하려면은 과세 사업인지 면세 사업인지부터 확인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본인이 하고 있는 아이템이 어떠한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확인은 부가세법에서 과세 네. 대상으로 면세 대상 규정하고 있는 것들 외에는 다 과세 대상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과세 대상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의 차이점이 또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세사업자는 다르게 면세사업자는 매입 당시에 부담했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는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화나 용액에 대해 매입을 하고 매입 당시에 부가가치세를 대부분 부담을 하고 있는데 과세사업자라면 해당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사업과 관련해서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본인이 사업과 관련해서 매출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본인이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에 대한 매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저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구조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방법이.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법이 좀 되고 있는. 근데 저 좀 헷갈리는 게 네. 만약에 이 스타트업이 우유를 판매하는데 어디로부터 이제 우유를 이제 받아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부가세를 이제 주고 매입을 하겠죠. 그렇죠. 네. 예.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이제 B2C로 그냥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부가세를 안 붙여서 판매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포함을 가격을 제시할 때 일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자들끼리 얘기할 때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네. 이제 최종 결제 대금을 요청할 때 10%를 붙여서 딱 청구를 하잖아요. 근데 소비자들한테 이러한 방식을 쓰면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가격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딱 나와 있는데 이미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B2C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이거를 또 다른 데다가 다른 유통업체다 이거를 막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이거를 받는 사람은 제가 이제 면세 대상이면 부가세에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주니까 이걸 받는 사람은 부가세 환급을 못 받겠네요. 그러니까 면세 대상 흰 우유일 때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계산서를 안 끊어주니까. 그거 아니요. 네. 제가 과세사업자고 네, 변리사님이 면세사업자인데 네, 네, 제가 이제 제 거를 판매를 하면서 부가세까지 청구를 했어요. 네, 네. 그럼 저한테 이제 주셨을 거고 네. 전 세액계산 발행을 했는데 네. 변리사님이 면세사업자니까 네. 그 10%를 공제 못 받는 거 아니냐? 그게 세무사님이 지금 설명해준 내용의 요지였던 이건가요? 거고 아니요. 반대인 것 같은데. 반대? 네, 반대인 제가 거네. 면세고 네. 면세고 제가 과세예요. 네. 저한테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한테 팔 수도 있지만 B2B로. 과세 예, B2B로 예, 팔 수도 예.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한테 파실 때 네. 저는 그 부가세를 공제 못 받겠네요. 왜냐면 부가세를 절 주신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부가세를 공제받는 것 자체가
내가 먼저 지불을 했기 때문에 음. 적격증빙에 의해서 공제를 받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애초에 제가 면세사업자면 부담했던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으니까 아. 공제받을 게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세금계산서는 끊긴 끊을 수 있나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네. 세액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라는 거를 발행해요. 아. 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흔히 쓰시는 용어가 계산서 끊어줬어 안 끊어줬어라고 하시는데 명확한 명칭은 과세일 때는 세금계산서, 면세일 때는 계산서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런구나. 구분해서 용어로 써야 되는. 예, 안 그러면은 서로 오해가 될 수 있어요. 한쪽은 명확히 개념을 알고 있는데 한쪽이 그거를 혼동해서 쓰면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김 대표님이 등장하셨으니까 흰 우유만 취급하시는 김 대표님이 우유곽을 공급받으셨어요. 네. 우유곽까지 생각해 우유곽을 보셨는데 개당 100원에 부가세 10원을 이제 계산서 받았지만 그 10원을 나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른 게 어. 우유 도소매 업자분들이 예. 우유만 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유곽이 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예 우유를 포함돼 제조하는 있겠구나. 분들이 저 해서 오죠. 억지로 예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건데. 그건 이제 제가 도소매업이면 이제 반장님은 이제 뭐 남양유업 서울우유 이 네, 급을 네, 네. 말씀하시는 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반 과세 사업자는 그 본인이 지급한 부가세에 대해서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면세 사업자는 그 공제를 받지 못한다라는 네, 맞아요. 부분인 거고. 왜냐면 이제 지금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제가 110만 원을 주고 사와서 네. 10만 원을 공제 받는 건데 네네네. 여기서 원래 제가 한 300만 원이라는 판매가가 나오면 330에 네.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총 제가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는 3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중에 10만 원은 공제를 받으니까 실제로 부담하는 거는 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100만 원이라는 걸 사와서 200만 원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시켰기 때문에 3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시면 제가 20만 원을 부담했다는 거는 제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2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매출 빼기 매입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순액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런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세 사업자가 중간에 끼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요게 좀 무너지는 왜곡이 되는 예, 거군요. 그렇죠. 예. 왜곡 좋네요. 요즘 단어가 잘 안 되네요. 왜곡 좋네요. 왜곡. 어쨌든 그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거 역시 방금 말씀하신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만큼의 세금을 징수하겠다라는 네. 거에 의한 방법인 건데. 네네네. 근데 괜히 중간에 면세사업자 끼면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다. 실무적으로. 네. 예. 그럼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면은 면세사업자는 되게 뭔가 안 좋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점, 면세사업자 불리한 점이라고 좀 인식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근데 그렇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으세요. 왜냐면 저희도 학원 업체에 세액계산서를 설명할 때는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희 뭐 기장료 뭐 10만 원이에요 하면서 나중에 부가가치세 만 원은 공제받으실 거니까 11만 원 주셔도 결국 10만 원 부담하시는 거예요라는 말이 되는데 학원 같은 경우는 11만 원을 해도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대로 11만 원이 되거든요. 그냥 그게 학원은 면세 사업자라. 예.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저도 가격이 10만 원이 아니라 11만 원인 게 되는 거죠. 근데 실상 제가 버는 거는 만 원은 부가세로 납부를 하니까 10만 원인데도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11만 원으로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실무적으로 공급가를 조정하기도 해야 되려나요? 그럴 경우에 면세사업자에게 주는 공급가와 과세자에게 주는 공급가가 달라질 수도 있으려나요?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한 적도 예, 있구나.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애초에 그냥 그렇게도 했는데 근데 그거는 좀 제가 세무사인데도 참 바보같이 했던 거더라고요.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말하는 게 어려우니까 현행 법체계를 제대로 설명해주고 예, 어쩔 수 없다는 거를 그렇죠.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그럼 10만 원만 주세요. 그냥 걔도 말았던 거죠. 또 사초기니까 또 어리버리하니까. 그러셨군요. 네. 네, 그럼 다음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세사업자는 이제 분기
또는 반기별로 부가가치 신고를 하는 반면에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거를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요. 네. 그래서 1년에 이제 한 번 신고를 하니까 이제 되게 편하다고 그냥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뭐 분기별로 신고를 하니까 되게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법인 사업자는 적어도 분기별로 증빙 자료를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부가가치 신고를 하기 위해서. 좀 짧은 기간으로.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누락되는 증빙이 웬만해서는 없죠. 그때마다 이제 뭐 통장도 보고 하니까. 근데 이걸 1년에 한 번 하는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다음 연도 2월에 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 1, 2월 거까지 챙기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거의 1년 지난 거를 다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증빙들이 이제 누락이 돼서 비용 처리를 못 받으시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통장 내역을 보고 이거에 대한 증빙 어디 있어요? 하면은 이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알아야 네. 이제 그 업체한테 이제 다시 요청을 하시고 하는데 이제 그러실 수도 없는 거죠. 그럼 과세 사업자가 하는 부가세 신고와 면세 사업자가 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는 내용적으로 많이 다른가요?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들어요.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거는 부가세 신고는 뭐 세액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이 적격 증빙을 가지고 매출하고 매입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건데, 금액 신고를 한다고 보면, 사업장 현황 신고는 단순하게 이렇게 신고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병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치과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에 대한 재고까지도 들어가요. 뭐 금리 때문에 금 몇 그램을 샀고 이 몇 그램이 소요돼서 재고가 얼마나 남았고, 뭐 피부과 같은 경우는 필러를 얼마큼 매입을 해서 얼마큼 재고 현황까지.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신고가 어려워요. 거의 회계감사 수준 아닌가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 약품이랑 금이랑 이러한 양을 보고 역으로 매출을 산출하거든요. 실제 제대로 했는지. 예, 그래서 약간 오히려 면세가 더 신고가 어렵다고도 볼 수 있어요. 신고의 횟수는 적지만 네. 신고의 내용 자체에서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거를 1년 거를 또 한 번에 해야 되니까 어렵죠. 그때 다 예쁘게 정리해 놓지 않다면 크게 정말 힘드시겠네요. 힘들어요. 네, 맞아요. 면세 사업자는 신고 시기가 언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은 네, 뭐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와, 뭐 개인 병원이야 당연히 개인 병원도 어렵겠지만 큰 병원들은 장난 아닐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네. 병원이 크다고 해서 과세로 바뀌고 이러진 않겠죠? 병원이면 그냥 병원 면세. 병원 중에서도 네. 과세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병원이란 뭐, 사업자 안에서도요? 뭐 흔히 보시면 뭐 피부과 같은 경우는 미용 목적이면 과세고, 뭐 화상 치료 이런 그런 건 것들은 면세고. 네, 그래서 지금 많이 피부과들은 과세 사업자로 변경이 됐고 겸업자가 돼가지고, 네, 여전히 이제 뭐 정형외과 아니면 내과 이런 쪽은 미용보다는 치료 목적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면세 사업자로 남아 있고 그래요. 그것도 치료와 미용 다르군요, 또.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면세 사업자의 불리한 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거예요. 아니 면세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고 다시 한번 좋은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 대표님 이제 헷갈릴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계속 부가세법 얘기를 계속 나눴어요. 네. 그럼 혹시 부가세법 말고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를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말고 이제 또 저희가 흔히 접하는 국세가 소득세랑 이제 법인세인데, 이거는 과세 사업자나 면세 사업자나 동일해요. 왜냐하면 그 구분 기준 자체가 부가가치세로만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에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추가하여 110만 원을 받지만 10만 원은 부가가치로 다시 납부를 하니까 실제 매출로 잡히는 거는 100만 원이에요. 근데 면세 사업자는 애초에 1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따로 부가가치라는 걸 납부하지 않으니까 100만 원이 그대로 매출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과세되는 그 기준인 100만 원이라는 매출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과표가 같겠군요. 네. 면세 사업자랑 과세 사업자는. 네. 어쨌든 간에 과세 사업자라면 부가세를 제외하고 매출로 산정하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 좀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거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원래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구조인데 이걸 받아서 내는 건데 일단은 돈이 뭐 110만 원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 이거 다 내 돈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이 중에 10만 원은 내야 되는데 부가세로.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다 본인 돈인 걸로 알고 소비를 하다가 정작 부가가치 신고 때 납부세액이 딱 나오면 그때 가서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아무리 설명드려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세요. 그러게요. 예. 뭐 신고할 때 가서 만들지 뭐. 네. 그렇게. 아예 네. 처음부터 나눠서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해요. 아예 저희 뭐 기장료가 들어오면 10%를 아예 떼서 다른 통장에 넣어요. 그건 나중에 신고 때 납부할 목적으로.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 게 이건 정신승리인데 부가세를 모아놨잖아요, 제 네. 매출에서. 그럼 제가 매입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그게 공제가 되면 실제 제가 납부하는 금액은 적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겠죠. 꽁돈 생긴 예. 것처럼. 꽁돈 정말. 아. 그러니까 이미 나는 부가세 납부를 했지만 느끼기로는 환급을 받는 느낌. 신고 시기엔 결국엔 돌려받겠네요, 오히려. 예. 그렇죠. 제가 쓴 게 차익만큼을.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요? 했었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했었는데 적자가 나는 바람에 거기서 빼왔어요 다시. 적자가 나는 바람에. 그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어쨌든 결론은 부가세법상의 제도이기도 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산정 시에는 과세 사업자, 면 사업자 큰 차이가 없다. 네, 여기서는 동일합니다. 비긴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세 사업자와 면 사업자 소득세에는 큰 차이가 없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종종 언급이 됐어요. 물론 한 업종만을 전용으로 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을 같이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흰우유와 딸기우유. 흰우유만 하면 장사가 안 되지. 그 맛있는 딸기우유 같이 해야죠. 우리 김 대표님은 그렇게 장사할 수 없잖아요. 근데 들어보면 네. 흰우유가 돈이 되고 오히려요. 네. 색깔우유는 그러니까 거의 약간 광고 샘플로 좀 많이 쓰이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오늘의 꿀팁이네요. 네, 들어보면 장사는 흰우유. 그리고 일반 뭐 마트나 그런 데 들어가는 것도 돈이 되지만 학교 급식 입찰 따내면 정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하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흰우유 양이 훨씬 많거든요. 먹는 양이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으시나요? 시리얼도 그렇고 뭐 어쨌든 예전에는 색깔우유 많이 먹었는데 네. 안 먹은 지 거의 10년 넘은 것 같아요. 흰우유도 안 드세요? 우유 자체를? 아니 그 색깔우유를. 색깔 우유. 네. 흰우유는 드세요? 흰우유 먹어요. 제가 오늘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색깔 우유. 안 먹는다고요? 빨간색 노란색. 10년 끌었다는데 굳이 사다 주겠다고. 10년 끌었다니까. 주디를 벌칙인가 아니, 벌칙 대표님이 오늘? 주신다면 먹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아니, 돈이 없어서 못 먹었다는 게 아니라 안 먹었다고. 근데 잘 안 먹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는 그 초코우유나 이제 바나나우유 이런 것들을 손이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이 아예 안 가더라고. 어느 시점부터. 그래서 카라멜 마키아토만 드세요? 맨날 커피 까라멜 맛도 뭐. 아메리카노 쓴 거 못 카라멜 먹는다고. 마키아토만 먹어. 아니 지금 말이 옆에가 있어. 엄청 달지야. 손이 안 가겠지.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단 걸 먹으니까. 이건 편집해야겠다. 네, 저희는 오늘 사업자의 종류에 대해서 우유의 종류가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우유만 과세 우유와 면세 우유의 종류에 대해서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흰 우유는 그 음식 재료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라떼 이런 것도 그렇고 막. 그래서 그렇죠. 연세인 거죠. 꼭 필요하니까. 역시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자, 그러면은 우리 김 대표님께서 흰 우유와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를 같이 하고 싶으세요. 네. 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하고 싶으면 해야죠. 그렇죠. 하고 싶은데 해야지. 또 그렇게 하면 전사가 안 되는데. 자,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이때는 이제 경업 사업자라고 해서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보면 겸업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결국은 과세 사업자로 분류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과세 사업자 분류가 되니까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하지 않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제 분기별, 반기별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흔히 예를 들면 겸업 사업자로는 뭐 우유 도소매,
뭐 방금 계속 흰우 면세, 색깔 과세. 네, 네. 서적 같은 경우는 일반 서적은 면세예요. 잡지는 이제 과세인데 그리고 약국도 처방전 약품은 면세고 이제 저희 이렇게 아예 애초에 완제 의약품 예, 같은 거. 기성품이라고 그러려고 했네. 어. 네, 완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과세고 김치. 이번에 제가 새로 한 게 된 게 간장게장도 면세더라고요. 오. 진짜요? 네, 간장게장을 벌크로 팔면 면세.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포장해서 팔면 과세. 양념게장도 그러면 네, 똑같아요. 아니 우유는 흰 거랑 다른데 게장은 까만 거랑 빨간 거랑 왜? 전 간장게장은 다 과세인 줄 알았는데 면세더라고요. 근데 저 사업자 등록증에 진짜 품목에 간장게장 이렇게 써요. 도매업하고 아까 우유한 것처럼. 그렇죠. 업태에 그래요. 이제 도소매면은 뭐냐 그거를 넣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예. 네. 보통 제 고객들은 사업자 등록증 가끔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일반 음식점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건 음식점이 음식 윤역을 하는 곳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조업. 그렇죠. 뭐 김치나 뭐 간장게장 이런 거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파시면 음식점인데 아예 그냥 이 제품만 파시는 거면 제조업. 그럼 그 땡땡 유업 사업자 등록증 떼면 거기 우유 이런 거 들어있겠네요? 그렇겠죠.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 품목 업태에는 뭐 흰우유, 흰우유는 아니겠구나. 그냥 우유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그 음식점 가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에서 뭔가 파는 게 있잖아요. 가끔씩 반찬이라든가 네. 뭐 게장을 따로 판다거나 이런 네, 경우 네. 그런 게 별도로 되어 있어야겠네요. 그 종목에 일반 음식점만 말고도 또 근데 등록이 그거는 만일 그게 애매한데요. 주로 판매하는 게 음식점이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곁들여서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면 그냥 음식점 매출로 한꺼번에 포함이 돼서 신고가 될 거고. 구분의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면은.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금액이 크다면 구분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판매가 되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잘만 하면도 이상하다.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면세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유리하시죠. 그렇게 하면. 그렇군요. 그럼 이것이 뭐 금지되어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 면세와 과세를 같이 하는 거지 금지된 거 아니고 경업사업자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거의 과세사업자 취급을 받는다. 신고도 과세사업자처럼 분기와 반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인 거죠. 그렇죠. 과세사업자니까요. 결국에는. 그럼 법에는 그러면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경업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두 개가 되어 있고 과세사업자 안에 이제 단독이냐 겸업이냐 이렇게 표현된다고 보시면 돼요. 과세 안에서 단독이냐 겸업이냐.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사업 중에 일부인 면세사업에 해당했던 것들을 갖다가 과세사업처럼 신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공급가액들을 갖다 부가세를 별도로 신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면세품을 하는데 과세사업자처럼 할 수 없느냐? 제가 경업사업자인데 예를 들면은 뭐 일반 서적하고 잡지를 같이 팔아요. 네. 근데 부가세 신고할 때 잡지는 당연히 뭐 100원에 부가세 10원 이런 식으로 매출 신고할 텐데 그 일반 서적의 판매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없이 그냥 신고하는 거인 거죠. 그러면. 네.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서상 보시면 면세 매출을 따로 기재하는 게 있어요. 과세 매출 얼마, 그다음에 면세 매출 얼마. 그래서 같이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신고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설사 면세인데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로 신고를 하면 제 경험상 세무서에서 딱히 잡아내지는 않더라고요.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그렇구나. 알려주면은 어떻게 보면 돌려줘야 되니까 딱히 그거를 잡아내진 않더라고요. 그럼 지금 세무사님이나 다른 우리 변호사님 다 과세사업자이신 거죠? 네. 아니 저는 면세사업자 하면 저는 무조건 불리할 것 같은데. 해준다고 하더라도. 왜요? 왜냐면은 그 면세사업자는 제가 이제 이해한 바로는 그 부가세를 이제 환급 못 받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그만큼의 이제 붙여서 팔 이유도 없지만 어쨌든 제가 매입하는 거에서 부가세 환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이제 뭐 과세 사업자든 면세 사업자든 상관없이 저는 그냥 부가세 합한 걸로 이렇게
항상 세금회사에서 끌고 있고 매입하는 거에 네, 대해서 제가 매입하는 거는 지금까지 거의 다 이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저는 면세 사업자면 그 부가세만 못 받는 꼴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쵸.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면세 사업자가 정말 빛을 발하려면 매입 자료가 거의 필요 없고 설사 있더라도 인건비 같은 것만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애초에 지출을 하는 항목에 부가세를 부담하는 게 없는 분들이 제일 좋죠. 근데 변호사님은 좀 지출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부가세를 부담하는 금액으로 해서. 아 저요? 응. 뭐라고요? 아니 약간 정신 차리세요. 그게 아니라 정신. 아니 솔직히 저를 부른 줄 알았어. 변호사님이라고 하셨어요. 변호사님. 다시 그래서 들어보세요. 왜 날 보고 얘기하지? 그 생각하다가 놓쳤어 잠깐. 네 얼굴이 이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나 쳐다보다가 이렇게 돌렸어. 원쿠션 그러니까 토크. 둘 다 왜 변으로 시작해가지고 피곤하네. 그게 문제였군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뭐 정리를 해요 갑자기. 제 입장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면세 사업자가 됐음으로 인해서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제가 부가세를 안 붙여서 팔아도 되니까 좀 저가로 소비자에게 뭔가 나의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맞아요. 가정으로 했을 때 면세 사업자라면. 맞아요. 근데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아 근데 제가 이 부가세법 공부할 때 이해했던 거는 네. 이게 사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었던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맞아요, 소비자를 위한 맞아요. 제도여서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소비자가 100원이라도 싸게 맞아요, 공급받게 맞아요. 하기 위해서 한 거다 네, 보니까 사업자가 불편하든 네. 조금 내가 불리하다라고 느껴지도 감수하라라는 맞아요. 강제적인 네, 조항. 맞아요. 이었던 것 저는 같아요. 면세 사업자로 갈 필요가 전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싫어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싫어도 해야 되는. 네, 강제 조항. 강제 조항이니까 이거는. 예. 왜냐면 품목들이 다 소비자들에게 체감하는 그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항목들이에요. 보시면 그 주로 생필품에 많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관세 업무를 할 때 실수했던 것 중에 초반에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의 크게 두 가지가 관세하고 부가세거든요. 근데 각각의 법이 다르죠. 관세법, 부가세법 다른데 부가세 면세 품목인데 제가 면세 신고를 안 해드렸어요. 그 수입 물건에 대해서. 예, 그럼 그냥 부가세를 내신 거죠. 근데 그걸 따로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면세 조항을 넣고 이건 면세다라고 면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과세 가격을 넣고. 예, 근데 그걸 안 해드리면 그대로 부가세 내고 끝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저는 제 고객사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공제 받으실 거니까. 그렇죠. 맞네. 네. 아니,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래서 안 됐던 거였더라고요. 예, 부가세법상 면세품을 면세 신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가 부담스럽잖아.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세 당시에 면세 품목에 대해서 무조건 면세 신고를 해야지만이 되고 안 했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받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네. 그래서 수입할 때 내가 뭐 부가세 냈어도 상관없어. 나 공제 받을 거니까 나중에 뭐 지금 비록 100만 원 더 내더라도 나중에 매출세에서 빼면 되니까라고 해서 실제 세부담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 아니었던 거였죠. 그럼 공제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아 공제를 공제도 못 받죠. 아. 매에서 공제도 못 받고 가산세도 물게 되고. 네네네. 그래서 음. 면세품 아까 변리사님 말씀하신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 중에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건 내가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떠올랐어요. 네. FTA 있잖아요. 네네 FTA 있죠. 그러니까 이거 부가세 면세는 아니고 그 해외 나가서 네. 물품을 산 다음에 그 해당 매장에서 네. FTA 승인을 받아오면 아 네네. 관세를 정말 안 내나요? 그렇죠. 네네. 안 냅니다. 근데 부가세 내죠. 부가세 네, 내고. FTA는 관세법에 따라가는 법이어서 부가세 그냥 내겠네요. 10%만 내게 되는 거죠. 아니, 어디서 뭘 사는 거야? 네? 어디서 뭘 사는 거야?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어.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거죠, 해외에서? 그냥. 예. 그냥 만약에 수입을? 제가 뭐 막 네. 파를 갔을 때 뭐 명품을 뭐 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FTA 이걸 해주냐고. 네네네. 그래서 뭣도 모르니까 네 해주세요 했죠. 네, 서류 하나 예. 뜯어주죠. 한 30분 걸려서 오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장황하게 말 써서 도장까지 찍어 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뭐 결국에는 안 쓰고 잘 들어오긴 했는데.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저번에 제가 그 기사에서도 이걸 갑자기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FTA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종이가 있으면 그냥 당당하게 관세 면제받을 수 있다 네네네네. 하더라고. 네. 근데 좋은 게 아니네 또 어떻게 보면 부가세는 또 내야 되네. 아, 부가세 내야 돼요. 네, 원래 네. 부가세 환급 받는 거죠. 아니라? 아, 나중에 환급 받을 수는 있기도 하죠. 네. 근데 제가 개인의 경우에는 환급이 개인이 없죠. 안 네. 되니까. 법인이나 사업자라면 몰라도 외국에서 산 거는 원래 한국인이 텍스 프리. 거기서 텍스 풀이고요. 대한민국 들어올 때 과세되는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수입품이 똑같아요. 그 아까 면세품 신고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관장이 통관시킬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요. 그렇죠. 음. 네. 나한테.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공제를 받는 거죠. 근데 그 품목이 면세 품목이었으면 면세 계산서를 발급해줘야 되거든요. 예. 세액 영어로 되어 있는. 예. 그런 건 몰랐네. 그렇게 됐었고. 뭐 아내분 거 사주셨어요? 제 거 샀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냥 네 뭐 이주. 곁다리 TMI로 그 서류가 원산지 증명서예요. 아. 한미 FTA면 미국산인 걸 증명을 그 나라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아. 이거는 미국산이 맞다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를 해준 거고 그렇게 해도 해봤자 관세 0%인 거고 부가세 내야 그러네요. 되고. 네,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저- 하나 돈 낼 뻔했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No.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제가- 않을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럼 매입하는 것 중에서 이제 그 면세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거라면 제가 부가세를 환급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부담한 거 자체가 없으니까. 그쵸. 예,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다른 건 잘 생각이 안 나고 저희가 이제 그 과자 같은 거를 이제 사놓을 때 정말 부식. 부식 사놓을 때 이런 우유 같은 것도 살 수 있잖아요. 또 우유가 나왔어.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뭐 이게 뭐 카드로 다 계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결국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카드 안에서도 그 우유에 대한 부가세는 없던 걸로 제가 매입이 된 거네요. 그래서 명세를 보시면은 네네. 과세 물품 얼마, 면세 물품 그게 얼마, 그거였구나. 네. 그리고 부가세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몰랐어요 진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려주려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변리사님은 해당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카드 결제를 딱 통으로 해버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증빙 처리할 때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실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역이. 예. 근데 뭐 알 수는 있어요. 공급가액이 뭐 100만 원인데 부가세가 뭐 30만 원만 있으면은 이게 나눠져 있다는 그렇겠죠. 거니까. 근데 이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제 면세품을 매입을 했어도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해서 부가세를 또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는데. 네. 근데 이걸 통으로 결제되어 있는 거를 주시면 저희는 그거를 발라내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30만 원만 공제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는 700만 원에 대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도.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예 면세품 결제랑 가세품 결제를 따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카드를 두 번 긁어라. 그러면은 그냥 면세 하나만 쫙 나오고 과세 하나만 쫙 나오니까 최대한 그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 이걸 듣고 계시다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더 식자재 절세하실 수 납품 있어요. 받거나 이렇게 할 때. 네, 그렇죠. 또 막 급하시면 주변 슈퍼 가서 이렇게 사시거든요. 그러겠죠. 재료 없을 때. 네. 1원이라도 좀 더 절세하려면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더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세에서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세요. 네. 특히나 재료의 종류가 많은 것도 진짜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돼가지고 김밥 땡국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뭐 칼국수 하나만 한다 그러면 재료가 한정돼 있으니까 좀 더 계산이 쉬운데 이거만 메뉴가 막 100가지 넘고 이러면은 막 재료도 어마어마하니까 딴 얘기였습니다. 봉지 뜯잖아요, 봉지. 그렇구나. 밭에서 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채소 같은 거. 뭐는 거요? 근데 변호사님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네. 무슨 주무시는 줄 알았네. 주무시는 줄 알았어. 질문 좀 하고 그래요. 질문했잖아요 아까. 뭐야? 기억이 안 나세요? 난 여기 또 변리사님이란 것 같아.
네,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네, 오늘 마무리 문구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에 알아봤는데 네. 마무리 문구 읽겠습니다. 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 여부는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가 아무래도 가격 면에서 이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판매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상 사업자의 세금 부담 면에서도 면세 사업자가 유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세 사업자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는 없지만 면세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세를 적용하여 이점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되게 기가 막히네요. 아, 그러게 훈훈하네요. 되게. 장난 아니네요. 말하지 않겠다. 말 좀 해요. 네, 오늘 뭐 여기 정도까지가 준비한 첫 번째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내용인데 우리 패널부터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예, 소감을 변호사님부터 들어야 될 것 네, 같은데. 좀 들은 건 좀 얘기해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면세사업자하고 이런 별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이런 별. 왜냐면은 내가 면세사업자 아니니까. 그렇구나. 왜냐면 아, 사실 그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한테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드릴 정도의 사실 지식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변호사분들은 많으시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세무 쪽은 사실 기본적인 내용 빼고 저한테 적용되는 거 외에는 사실 크게 중요치 않다. 본인 위주의 인상. 본인 위주고 또 저한테 적용되는 거조차도 사실은 세무사님한테 많이 여쭤봐요. 토스하면 안 되지.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보면서 물어본대.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어차피 저는 아니,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면세사업자 얘기 들으면서 사실 저는 이제 뭐 실제적으로는 스타트업들이 이게 많이 적용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제 이게 면세냐 과세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판단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내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본인이 혼자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오늘 했어요. 그래서 맞아. 스타트업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시거나 뭐 헬스케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IT에 접목된 것들을 하실 때에는 좀 관련 전문가하고 상담을 좀 받아 특히 세무사님하고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그래서 명확히 내가 어떤 사업자를 하는 게 가장 유익한지 아까 세무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음식 하시는 분들은 뭐 면세 과세를 이렇게 그렇죠. 구분해서 네. 그것도 하나의 팁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세무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네. 토스라는. 아니 나 추천하는 거잖아. 변리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단 그러니까 그 지원 사업 같은 거를 이제 스타트업에서 받을 때 그 이제 지원 사업 비용을 이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다가 맡긴다거나 외주를 맡긴다거나 할 때, 근데 그때에는 그 세금 계산서가 이제 발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면세 사업자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서만 발행이 되고 그 세금 계산서는 발행이 안 돼서 스타트업에서는 약간 저는 이제 그렇게 간접적으로 한번 체험을 해본 적은 있었었는데 뭐 오늘 그래도 이제 면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좀 알게 돼가지고 전 완전 기초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초도 몰라가지고 일단은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좀 확실히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요지가 없는 요지가 느낌인데. 끝에 부분을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아까 처음에 질문으로 하려고 했다가 아. 깜빡해가지고 흰우유만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게 오늘 우유 특집.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가세법을 공부할 때 이 면세사업자 파트가 뭐 세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되게 조항들이 지저분하잖아요. 그 면세 대상이라는 맞아. 부분이 그래서 완전 암기 과목의 끝판왕 중 맞아, 하나였거든요. 맞아. 부가세법 안에서도. 맞아.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재밌고 이렇게 확 와닿으실 것들을 몇 개 뽑아와서 그렇지 실제 면세 대상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네. 지저분하고. 맞아. 그래서 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우리 예전에 비즈니스 모델의 설계에 대한 얘기도 했었었는데 절대 간과할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떤 식의 사업을 방향을 정할지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변호사님도 대신 광고 해주셨지만 꼭 세무사님께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사업 설계 비즈니스 모델 수립하실 때 꼭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스타트업자 10이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새로운 스타트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알찬 정보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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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